송묵근 평론가님, 지금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 전에 한덕 총리 탄핵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이 무엇일까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어요. 어떤 이유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새로운 변수가 생긴 거죠. 대형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그 선고를 뒤로 미루다 보니까는 그때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까지 먼저 한 것이고, 또 지금 이것을 탄핵 심판이 시작되고 나서는 첫 번째 사법부의 이제 헌재의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 헌재의 판단을 한덕수 총리가 받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어떤 새로운 돌발 변수가 있다는 것 하나하고, 네. 헌재에서 그것 때문에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춰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다고 그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변수는 구속 취소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구속 취소가 됐기 때문에 구속 취소로 하는 그 이후 그 선고문 중에서 결정문 중에서 보면은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또 논란의 소지가 있고, 이게 나중에 대법원에 가서 기각될 수도 있고, 심지어 새로운 재심이 청구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냐면은 대통령의 인신 구금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을 한 거예요. 인신 구금을 한 상태에서 이것이 나중에 결과가 뒤바뀌면은 혼란이 온다. 그런데 그 법원은 대통령의 인신 구금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헌재는 대통령의 거취, 파면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절차적 정당성을 더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네네.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아마 정무적인, 그러니까 국정 안정화 판단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장기화되면은 예. 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면은 지금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는 대대행이죠. 대행의 대행. 최상목 대행의 대행은 물론 뭐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하고 있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아마 그런 판단도 다 했을 겁니다. 헌재에서 미국의 트럼프 2기에서 고관세 정책이나 뭐 한국을 민간 국가로 이번에 또 해제가 된다고 하지만은 민간 국가로 선언하고 이렇게 국익에 굉장히 그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필요한 시점에 그래도 경륜이 있고 그 대행인 총리가 일단 이게 장기화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장기화될 것 같으니까는 그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선 이 편결이 끝난 한덕수 총리를 먼저 심판 선고를 해서 기각 쪽이 지금 그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그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서 먼저 선고가 된다고 봅니다. 네, 기각 가능성이 높은 건 이제 개인 의견이시고요. 근데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법조계에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내려놓고 시점을 조율한 것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가 선고 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혼란을 좀 줄이려고 권한대행권부터 정리를 하는 것이다. 또 마지막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쟁점이 남아 있어서 총리부터 먼저 선고를 하는 거다. 대변인님은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네.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 대행이 지난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 특히 내란이라는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12.3 비상계엄에 한덕수 총리가 이걸 방조했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동조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겹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헌법재판소의 쟁점이 갈래가 다 타진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덕수 권한 대행을 먼저 하더라도 바로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선고가 가능한 정도에까지 이르게 됐기 때문에 이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이 선고 기일을 평상시에 잘 지정하지 않는 월요일로 지정을 서둘러서 한 게 아닌가. 네. 그렇다면 다음 주에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일정이라든지 사법부의 일정들을 감안했을 때 다음 주 후반쯤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최종 선고도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중에서 좀 전에 자료 화면에서 나왔던 5가지의 쟁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탄핵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 한덕수 탄핵 심판에 대한 전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권한 대행으로서네요. 그렇죠. 네. 당시에 3분 모두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최상목 권한 대행 체제가 들면서 최상목 권한 대행이 3명 중에 2명을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서 지금의 이 8분의 헌법재판관들을 통해서 탄핵 심사가 계속해서 심판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네. 만약에 저때 그 한덕수 권한 대행께서 3분을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도 임명하지 않고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러한 탄핵 심판도 진행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권한대행이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저는 가장 큰 그 인용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네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내란 상설 특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임명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왜 또 중요하냐면 지금 좀 전에 송국권 평론가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그 석방 그러니까 그 구속 취소 인용 결정 이것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 사법 이 형사 재판이 상당 부분 그 큰 변화가 왔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저 내란 상설 특검을 임명했다면 아마 지금과 같이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은 사전에 예방적으로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측면에서 네. 이 부분 또한 이 한덕수 권한 대행은 당시에 본인의 직무에 상당한 그 직무를 유기한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월요일 날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인용의 가능성도 여전히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 보는 분들이 있어요. 12.3 비상계엄의 위헌 혹은 위법성에 대한 첫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첫 판단이 그러니까 선고의 5가지 이 탄핵 사유 중에서 네. 하나하나 이렇게 전부 다 헌재가 입장을 밝힌다면은 그 판단이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것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또 개별 의견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번에 그 한번 3번, 2번 정도 3사람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개별 의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란을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이렇게 따지면은 그것을 묵인 방조했는지를 보면은 이게 묵인 방조를 한 것이 적법인지 불법인지를 파악을 하려면은 그 비상계엄 사태 자체를 봐야 돼요. 네. 자체를 보고 묵인하고 방조를 했으면 이게 적법이면은 자체가 적법이면은 묵인 방조도 적법이 되는 것이죠. 이게 불법이면 같이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디까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선고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 핵심적인 부분을 묵인 방조 부분에서 어디까지 이 헌재가 결정문을 내릴 때 선고문을 할 때 그것을 적시를 할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이야기죠. 예. 근데 이런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에서도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 탄핵 사유 어떤 변경에 있어서도 헌재 판단이 어떻게 나올까 되게 주목됩니다. 네, 약간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 내란죄를 이 소추인단 측에서 처리한 부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 본질이다라는 것이 지금 피청구인 측의 주장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인데 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크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까지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청구인 측에서는 내란죄를 뺐다고 하지만 그 내란죄의 행위 자체를 다 드러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그대로 뒀기 때문에 큰 문제의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께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이 부분을 판단한다면 아마도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에 예고편 정도로 활용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네.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